요즘 세상을 보면 참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해도 칭찬보다는 의심이 먼저고, 남이 잘 되면 축하보다는 시기가 앞섭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이웃도, 심지어 사람 취급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런 그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선한 마음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천천히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분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정 식구들은 흉년에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분이에게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늘 아래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분이가 사는 집은 마을 맨 끝자락 산기슭에 붙어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곳곳이 썩어서 비가 오면 방 안 여기저기서 물이 새었습니다. 벽에 흙은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슉슉 들어왔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문지방, 함께 심었던 마당의 감나무, 신혼 첫날 밤을 보냈던 작은 방. 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땔감을 모으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들판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좁쌀 한 되나 보리쌀 몇 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흉년이 들면 그것마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분이는 하루에 한 끼, 많아야 두 끼를 겨우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멀건 죽이나 풀뿌리를 삶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분이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어 등잔불도 켜지 못한 어둠 속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초가지붕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꼭 누군가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에 문을 열어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와 저 멀리 산 그림자만이 분이를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분이가 가장 힘든 시간은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으면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반찬을 분이 앞으로 밀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도 분이를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없는 밥상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자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며 밥알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시집도 친정도 없이 홀로 사는 것이 흉이라 했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년이라 수군거렸고, 남편 복도 없는 것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이가 지나가면 대놓고 피했습니다. 재수 없다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었고 서러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야속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분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힘든 날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야. 분이의 소박한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분이가 꿈꾸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소원마저도 분이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이는 단 한 번도 그런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분이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땔감을 구하기 어려워 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먹을 것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분이는 차디찬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남편의 헌 저고리를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고리에서는 이제 남편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마저도 아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는 그 저고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분이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분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나물이라도 캐러 가야 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얇은 저고리 하나에 몸을 감싸고 비틀거리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분이는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겨우겨우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눈에 새하얀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얗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작은 짐승이었습니다. 흰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눈밭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우의 앞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놓은 덫에 다리가 걸렸던 것입니다. 덫은 벗어났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이는 그 여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흰 여우는 마을에서 불길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요물이라고도 했고 재앙을 불러온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흰 여우를 보면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려잡았습니다. 분이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보자 그런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우를 그냥 두고 가야 할지 아니면 데려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데려가면 분명히 탈이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가면 이 여우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내 신세도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여우를 구하느냐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여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저고리를 벗어 여우를 감쌌습니다. 여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여우를 품에 안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껴두었던 마지막 땔감이었습니다. 분이는 여우를 따뜻한 방바닥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까지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싸주고 아껴두었던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좁쌀로 미음을 쑤어 여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여우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여우의 숨소리가 끊어질까 봐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여우의 흰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제발 죽지 마라. 이렇게 이쁜 것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정성이 통했는지 여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나중에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먹을 것을 줄여가며 여우를 먹였습니다. 배가 고파 눈앞이 아찔해도 분이는 먼저 여우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여우는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분이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산으로 돌아가거라.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너도 나도 큰일 나는 거야. 분이는 여우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산 입구에서 여우를 내려놓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우는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라. 어서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여우는 한참을 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손을 흔들며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분이를 바라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여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분이는 빈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텅 빈 집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려서 다행이다. 저 여우가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다. 분이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분이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흰 여우를 구한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끝자락에 사는 과부가 흰 여우를 집에 숨겨두고 길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나가는 말에 살이 붙고 살에 살이 더해졌습니다. 그 과부가 흰 여우를 데려다 키웠다며. 흰 여우면 요물 아니야. 그것을 왜 키워?
글쎄, 그러니까 팔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 남편 일찍 보낸 것도 그런 것 때문 아닐까. 소문의 근원지는 마을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에는 항상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막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마을에서 입방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코를 들이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분이를 본 것도 바로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그날 산에서 땔감을 줍다가 분이가 흰여울을 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흰여우였습니다. 막내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구실거리였습니다. 막내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분이가 흰여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내 두 눈으로 봤어. 하얗고 보드라운 털, 그리고 긴 꼬리. 틀림없는 흰여우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막내가 하도 생생하게 말하니 믿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막내는 말에 양념을 쳤습니다. 분이가 여우에게 절을 하더라. 여우가 사람처럼 앉아있더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지나가면 수군거렸고 분이가 우물에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분이에게 직접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이장의 이름은 등만이었습니다. 등만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만은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의 땅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빚을 미끼로 사람들을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만을 두려워했지만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했습니다. 등만이 분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분이야, 집에 있느냐? 분이는 이장이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이장이 이 외진 곳까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내가 흰여우를 데려다 길렀다며. 예.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대답해 보거라.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산에서 죽어가는 여우를 발견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짓이냐? 흰 여우가 얼마나 불길한 짐승인지 모르느냐? 죽어가는 생명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 않다. 그런 짓을 하고도 이 마을에 살겠다는 것이냐?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것이 그토록 큰 죄란 말입니까? 하지만 등만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등만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 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처분이 결정될 것이니 알고 있어라. 등만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분이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우를 살린 것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이도 끌려가다시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등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여인은 흰 여우를 데려다 길렀다. 흰 여우가 무엇이냐?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요물이다. 이 여인 때문에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막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 여자가 흰 여우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흉년이 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분이가 빨래를 해주었던 안악도 있었고, 분이가 이를 도와주었던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이를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닥쳐라. 변명하지 마라. 막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등만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좀 과하지 않겠느냐. 대신 이 여인은 오늘부로 마을에서 쫓아낸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마을 회관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남편의 헌 저고리와 낡은 밥그릇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지어준 집인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분이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아무도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쓸쓸한 발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분이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다시 해가 뜨고 며칠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물뿌리를 캐먹고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분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분이는 누군가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분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방 아니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누워보는 이불인지 몰랐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깨어나셨군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그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이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잘생겼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눈매는 부드러웠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이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동자였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 산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젯밤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산속에 집이 있습니까? 예, 아주 외진 곳이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보았는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쟁반을 들고 와서 분이 앞에 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끈한 죽과 나물 반찬이 있었습니다. 우선 진지를 드시지요. 며칠을 굶으신 것 같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음식을 그냥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실례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분이가 일어나려 하자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있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백보도 못 가서 다시 쓰러지실 겁니다. 진지를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뒤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분이는 남자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발짝도 걸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결국 남자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죽은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많이 고생하셨나 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기력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흰이라고 합니다. 흰이요. 예, 그냥 흰이라고 부릅니다. 분이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분이는 자신도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분이라고 합니다. 분이라. 좋은 이름입니다. 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왜인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흰이의 집에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흰이의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아늑하고 정갈했습니다. 흰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느냐고 물으니 어릴 때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습니다. 희니는 분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분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분이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니가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 씨, 왜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일, 마을에서 홀로 살았던 일, 희녀우를 구한 일,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난 일. 분이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단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뿐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니는 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것입니다. 분이는 희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 씨, 갈 곳이 없으시다면 여기 머무르십시오. 저도 혼자라 외로웠는데 함께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것입니다. 분이는 놀라서 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요물을 키운 흉측한 여자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 착한 분으로 보입니다. 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자신을 처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후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희니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저는 분이 씨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희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희니가 이미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면 분이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차가운 방에서 텅 빈 아궁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진지 차려놓았습니다. 희니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밥상 앞에 앉아 희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따끈한 국,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 끼에 좁쌀죽 한 그릇도 먹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분이가 신기해하며 물으면 희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을 구해오면 됩니다. 이 산은 풍요롭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요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희니가 하는 말이라면 믿기로 했습니다. 희니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분이에게는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함께 산을 거닐고 저녁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희니는 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 사는 동물들 이야기, 나무와 풀 이야기, 별과 달 이야기. 희니가 하는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분희 씨, 저 별 보이십니까? 저 별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의 영혼이 되어 빛나는 것입니다. 분희는 희니가 가리키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별이 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분희 씨를 사랑했던 분이니 틀림없이 가장 밝은 별이 되어 분희 씨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분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니는 분희를 한 번도 거칠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분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분희가 춥다고 하면 금세 불을 지폈고, 분희가 피곤하다고 하면 쉬라고 했습니다. 분희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희니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분희가 물으면 희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분희 씨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분희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온 산이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희니는 분희를 데리고 산을 거닐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분희가 감탄하자 희니가 말했습니다. 분희 씨가 와서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분희는 희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분희는 희니와 함께 사계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분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살이 붙고 꺼져 있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분희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희 씨,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희가 궁금해하며 기다리니 희니가 비단옷을 가져왔습니다. 새하얗고 곱디고 온 비단옷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희 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번 입어보십시오. 분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비단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추한 행색의 과부가 아니라 귀부인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저한테? 분희 씨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늘 이런 좋은 것만 입으십시오. 분희는 희니의 정성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분희는 희니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던 날의 아픔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분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니가 분희에게 말했습니다. 분희 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분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인이요? 예. 저는 분희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분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쫓겨난 과부입니다. 요물을 키운 여자입니다. 그런 저와 혼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희 씨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분희 씨의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분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희니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둘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산속에서 둘만의 조촐한 혼례였습니다. 증인은 나무와 바람과 별이었습니다. 분희는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분희가 살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난 과부가 산속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문을 들은 것은 막내였습니다. 뭐라고? 분희가 잘 산다고. 막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죽을 줄만 알았던 여자가 잘 살고 있다니. 막내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기가 내쫓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은 소문이요? 저 너머 마을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 산속에 예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부부가 살더라고. 남편은 잘생기고 아내는 고운데 그 아내가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 과부하고 똑같이 생겼대. 막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자기보다 잘 살고 있다니. 막내는 이장 등만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희녀우 키우던 과부 있잖습니까? 그년이 산속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것도 잘생긴 남편이랑 같이요. 집도 번듯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다고 합니다. 등만은 화가 났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낸 여자가 잘 사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아무래도 그 희녀우 때문 아닐까요? 요물의 힘을 빌렸을지도 모릅니다. 막내의 말에 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어디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그날부터 등만은 사람을 시켜 분희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이 있고 거기에 분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흰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내인데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등만은 뭔가 수상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일었습니다. 만약 그 희녀우가 분희에게 복을 내린 것이라면 그 복을 자기가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등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과부가 잘 산다며? 요물한테 영혼을 팔았나 봐.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히 전연 때문이야. 사람들은 분희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등만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소.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 분희가 산속에서 요술을 부리며 살고 있다 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술이라니요. 그렇소. 그년이 희녀우의 힘을 빌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오. 이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요. 우리가 가만히 두면 언젠가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칠 것이요. 막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년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요물은 퇴치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요물을 쳐야 한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등만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등만의 목적은 요물 퇴치가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가진 복을 빼앗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모두 산으로 가서 그 집을 불태우겠소. 요물을 퇴치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겠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의 행복을 파괴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장선 것은 등만이었습니다. 그 뒤를 막내와 마을 장정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이와 희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행복한 얼굴로 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산책이라도 다녀올까요? 좋습니다. 진지 드시고 나가시지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와 희니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집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물 나와라. 불태워라.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것은 이장 등만이었습니다. 분이야 나와라. 너와 그 요물 남편을 당장 끌어내겠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니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 것 같습니다. 희니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분이 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희니 씨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이 씨만 안전하면 됩니다. 희니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이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집 앞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적대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등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그 요물이냐? 어디서 굴러온 놈이 감히 우리 마을 사람을 꼬드겨 여기 숨어 살고 있느냐? 저는 요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분과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닥쳐라. 내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분이의 영혼을 빼앗아 너의 힘으로 삼으려는 것이지. 희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에게 은혜를 갚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라니, 무슨 은혜?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알겠다. 인연이 키운 희녀우. 내가 바로 그 희녀우지.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래, 희녀우다. 요물이다.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물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등만이 명령했습니다. 저 요물을 잡아라. 불태워라. 장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희니가 분이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분이 씨, 제 뒤로 피하십시오. 그 순간 희니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새하얀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부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빛이 거치자 희니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얗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니는 구미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구미호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영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미호다. 정말로 요물이었어. 분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여우는 자신이 1년 전에 구해준 바로 그 흰 여우였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흰 여우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우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1년 전 이분에게 목숨을 구해받았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밥을 주려가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변해 이분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다. 요물의 말을 믿지 마라. 흰 여우가 등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이라는 분, 당신은 왜 이분을 쫓아냈습니까?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등만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깟 요물이 감히 저를 요물이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누구를 해쳤습니까? 누구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까? 등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세상의 죄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흰 여우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요물은 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요물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진정한 요물의 행동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등만과 막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저 요물을 없애야 한다. 등만이 횃불을 집 쪽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흰 여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횃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흰 여우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벌이 내릴 것입니다. 등만과 막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집 앞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자 흰 여우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문희 씨, 죄송합니다. 제 정체를 숨겨서.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길만 했습니다. 말했으면 저도 무서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희니 씨가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살려주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분이는 희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이 씨,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요.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분이 씨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분희 씨가 계속 위험해질 것입니다. 싫습니다. 저는 희니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분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희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분희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희 씨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이 무슨 소용입니까? 희니 씨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니는 분희를 꼭 안았습니다. 분희 씨, 저는 떠나지만 분희 씨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희 씨를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 희니 씨. 분희가 희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희니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희 씨,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희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분희가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니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새하얀 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분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분희는 밤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희니가 떠난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장 등만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등만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한 달을 앓다가 겨우 살았지만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된 등만은 더 이상 이장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어느 날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목이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막내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입방정으로 남을 해쳤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희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고에 불이 났고, 어떤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흰 여우의 저주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편 분희는 여전히 산속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희니가 떠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울거나 희니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희는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희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분희는 희니의 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희니가 남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분희는 산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희니와 함께 산을 다닐 때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캐야 하는지. 분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희는 약초를 캐어 인근 마을에 팔았습니다. 분희의 약초는 효험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희는 또한 아픈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치료해주고,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을 발견하면 먹이를 주었습니다. 분희는 그렇게 생명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희의 이름이
인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잘 캐는 여인, 아픈 것을 잘 돌보는 여인. 사람들이 분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아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분이가 살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분이 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로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분이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집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이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 씨는 정말 성인 같은 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희니 씨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원망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분이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속집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희니와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화해했습니다. 가끔 마을에 가서 약초를 나눠주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분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분이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니 씨,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분이는 희니가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니의 털처럼 새하얗고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마당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작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분이를 올려다보며 짧게 울었습니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니 씨, 여우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우는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하얀 눈밭에 작은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희니를 만났습니다. 희니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둘은 함께 손을 잡고 꽃밭을 걸었습니다. 분이 씨, 행복했습니까? 예, 행복했습니다. 희니 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분이 씨의 착한 마음 덕분입니다. 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산속집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희니와 함께 살았던 그 집 옆에. 그 뒤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속에서
긴 여우 2마리가 나란히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 마리는 크고 9개의 꼬리가 있고, 한 마리는 작고 꼬리가 하나라고. 둘은 사이좋게 뛰어다니다가 달빛 속으로 사라진다고. 분이와 희니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해치는 진짜 요물도 있지만 그것은 괴물의 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 약자를 괴롭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요물입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무섭게 보여도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등만과 막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하고, 남이 힘들면 도와주기보다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비방과 악플이 넘쳐나고, 작은 선의도 의심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옛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존재라 해도, 남들이 다 외면한다 해도 여러분은 손을 내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분이를 내쫓은 이장 등만일까요? 소문을 퍼뜨린 막내일까요? 아니면 소문에 동조해서 분이를 외면한 마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클로디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